예,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때문이죠. 수입물가 상승은 사실은 뒤이어서 국내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기업들한테는 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LG경제원 조영무 박사와 함께 물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국제유가가 우리 수입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네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가 자체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의 총 지수 가중치가 1000인데요. 그 중에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항목의 비중은 66.9, 한마디로 7%가 조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하지만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은 단순히 석탄과 석유 제품뿐만이 아니라 석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광범위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제품들, 특히 화학 제품이라던가 또는 전기 전자 제품까지도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가중치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2018년 9월에 77불 정도였던 두바이 유가가 10월에 79불대로 올라서면서 전월 대비 2.8%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 지수가 상당 부분 올라간 영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유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6일부터 이제 유류세 인하 문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가 계속 오르면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관심들은 높으셨는데요.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주유소마다 어느 만큼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가 또는 정유사가 그 부분을 어느 만큼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요. 그 효과는 사실은 1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같은 하지만 경우요? 직전에 있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효과가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또는 소비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체감하지 못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묻혀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있어서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지난 2008년 말씀하셨던 직전에 유류세 인하했던 2008년인데 그때처럼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이번에 15% 유류세 인하를 한 게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잠깐 원유라든가 석탄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커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철광석, 그다음에 석탄,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단가, 비용도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의 전체 총지수 가중치 1000 중에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의 가중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품과 같이 원재료에 해당되는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광산품이 236 그리고 원재료가 27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철광석, 석탄 이런 여타 국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주요 원자재 제품의 국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전반적인 수입 물가 상승세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석탄 및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3% 상승을 했지만 광산품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3.4%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인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다시 그게 소비자 물가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부담이 좀 이중적으로 적용이 좀 되겠네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비용 그렇죠. 상승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계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예.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시차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가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도 좀 새삼스럽지 않게 들리네요. 근데 오늘 이 수입 물가 지수만 나온 게 아니라 수출 물가 지수도 같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입 물가는 1.5% 올랐는데 수출 물가는 0.5% 올랐더라고요. 언뜻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비싸게 수입하고 수출은 더 싸게 한다는 식이 돼버리니까 다른 나라랑 무역 거래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물건은 싸게 팔고 그렇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품은 비싸게 사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은 올해 2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부진했고요.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GDP 기준으로 0.6%에 불과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나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를 하긴 했지만 예. 국내 총소득은 전분기 대비 도리어 0.8% 감소를 했었고요. 그 주된 원인이 이러한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해서 생산 활동에 비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그러한 측면으로 작용했었던 것을 저희가 지난 2분기에 경험했던 바 있습니다. 예. 오늘 수출 물가를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버티고 있는 이 반도체죠. 이 D램의 수출 물가가 5%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던데 이게 최근에 반도체 정점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경기와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많이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반도체 경기는 지난해 설비 투자가 많이 늘고 공급량이 늘어난 가운데서 많이 팔고는 있지만 단가는 떨어져서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물가 지수에 있어서 전기 및 전자기기의 비중이 1000 중에서 361이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의 움직임이 전월 대비 0.4% 이러한 수출 물가가 도리어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D램이 4.9% 주로 감소를 했고 플래시 메모리가 4.3% 수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반도체 경기와 관련을 해서도 우려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와 물가 얘기 나눠봤습니다.